이번 7강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연산자를 미리 주석 처리를 해놓았는데요. 여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자주 쓰이는 한 6가지 정도만 갖고 와봤습니다. 산술, 대입, 비교, 증감, 논리, 사망 연산자인데요. 아직은 이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테지만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는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연산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곱하기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별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 기호 있죠? 요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기호입니다.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콘솔 로그 구분을 좀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을 텐데요. 이거를 여기에도 밑에도 다 한번 넣어보시죠. 여기는 대입, 비교, 증감, 논리, 사망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었는데 콘솔 로그 더하기 먼저 해보실까요? 1 더하기 1 그리고 2 빼기 1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3 그리고 6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들이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2겠죠. 그리고 2 빼기 1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2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6이 나오겠죠. 6 나누기 2니까 3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기호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퍼센트 기호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가 될까요? 10은 3 곱하기 3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1이 나오겠죠. 나머지로.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저장을 하고 크롬을 불러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콘솔 창에 우리가 적어놨던 부분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 1, 6, 3, 1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왔죠.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나왔고 2 빼기 1은 1이 나왔고 2 곱하기 3은 6이 나왔고 6 나누기 2는 3이 나왔고 10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 나왔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호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산술 연산자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데요. 이 는 기호가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등호, 마이너스 등호, 곱하기 등호, 나누기 등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퍼센트 기호하고 등호까지.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대입 연산자는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할 때가 많아요.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AA란
AA와 1을 결합한 형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항상 뭐 BB는 BB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 AA 플러스 등호 1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럼 여기 뭐 5가 와도 되고 8이 와도 되고 그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한 가지 적어두고 또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제가 변수는 지난 시간에 바라는 기호 뒤에 이름과 숫자를 값을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는데 편의상 우리는 숫자로 하죠. 값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하면 AA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AA에다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1은 1을 더한 꼴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이번에는 A에다가 2를 뺀 꼴 이번엔 AA에다가 3을 곱한 꼴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등호 2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AA가 10이죠. 그러면은 1을 더하고 다시 저장한 꼴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1은 1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A는 뭔가요? AA는 10이 아니죠. 11이죠. 왜냐하면 AA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로서의 AA에다가 2를 빼면 9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AA는 뭔가요? 9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A에다가 3을 곱한 꼴이니까 9 곱하기 3이 되니까 27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7에다가 이제 9로 나눈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A는 3이죠. 그러면 3을 그 2로 나눈 것의 나머지를 구하면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까요? 네, 대입 연산자 밑에 우리가 원하는 11, 9, 27, 3, 1이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드시는 게 정상인데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더 배우시다 보면은 이 코드가 굉장히 효율적인 코드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연산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까요? 비교 연산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비교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부등호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등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등호면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겠죠.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등호 뒤에 능기호가 붙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특이한 게 붙는데 는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등호가 두 개 있는 거랑 또 세 개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느낌표하고 등호 한 개, 느낌표하고 등호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하나씩 보시죠. 콘솔 로그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2가 1보다 크다라는 값은 맞는 값이죠. 그럼 맞으면 true인데 제가 t라고 편의상 적어 두겠습니다. 자, 이건 t예요. 맞아요. true예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2가 1보다 작대요. 얘는 뭐예요? 틀렸죠? false죠. f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과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건 뭔가요? 크거나 같으니까 true죠. 똑같지?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뭔가요?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true죠. 자, 이제 이번에 좀 헷갈리실 만한 게 있는데 1하고 1은 같죠? 네, 같습니다. 이렇게도 같을까요? 네, 그럼요. 1은 1이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false가 될 거예요. 아, 이건 true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false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왜 그 등호 한 개의 차이로 결과값이 true가 되고 false가 되느냐, 왜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실까요? 자, 이 1은 무슨 일인가요? 숫자 1이죠. 그럼 반면에 이 1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문자 1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쌍따옴표나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문자로 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자, 그러면은 이 등호가 두 개 붙었을 때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1하고 1이 같으냐? 맞죠. 근데 이 등호가 하나 더 붙은 등호 3개짜리는 굉장히 엄격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과 문자 1이 같으냐? 당연히 false죠. 1과 문자 1은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느낌표 등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느낌표가 붙는 거는 같냐의 반대예요. 다르냐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1과 문자 1이 그냥 비교해서 다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지 않죠. 같죠. 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다름을 비교해보자 하면은 애초에 문자랑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 봅시다. true, false, true, true 또 true 나왔고 false, false, true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이 네 가지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찍어놓은 이 예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가 있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연산자는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는 정말 쉬워요. 자, 이게 증감 연산자입니다. 단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기호를 두 개 넣고 마이너스 기호를 두 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번에도 한번 변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i라는 변수를 둘게요. 이 i라는 문자는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 문자예요. 특히 변수를 지정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i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콘솔 로그 마이너스 i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고 0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문자를 더하고 그 문자를 다시 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대입연산자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도 1을 빼고 다시 변수로 담고 싶어요.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증감연산자입니다. 저장을 하고 결과값을 볼까요? 네, 0에서 1만큼이 더해져서 1이 되고 또 1만큼이 빠져서 0이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증감연산자인데 특히 이 반복문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반복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증감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른 앞으로 업로드될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강의는 이러한 연산자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 거죠. 자, 다음은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어떤 기호들이 있냐면 이 앰퍼샌드 기호 2개 그리고 버티컬 바라 그래서 이 엔터키 위에 보면은 백슬래시 키 위에 그 일자로 된 그 기호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버티컬 바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느낌표 이거 이렇게 해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변수를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bb는 1이고 cc는 2다. 그리고 콘솔 로그 bb가 0보다 크고 cc가 0보다 크면 이라는 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앰퍼샌드 기호 2개는 AND를 의미합니다. AND 앰퍼샌드 기호 2개는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티컬 바 2개 하고 이번엔 cc를 0보다 작으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버티컬 바 2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로 or를 의미합니다. AND하고 or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생각해 보실까요? bb가 0보다 크고 cc가 0보다 크면 이라는 게 이 기호가 되는 거고요. bb가 0보다 크고 cc가 0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bb가 0보다 크거나 cc가 0보다 작으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결과값은 이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AND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or는 버티컬 바 2개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느낌표하고 괄호로 감싸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느낌표는 아까 우리가 비교 연산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가 아니면 이라는 뜻이겠죠. 즉 주석 처리하고 이것은 not 이걸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bb가 0보다 크고 cc가 0보다 크다는 이 두 가지의 조건, 이 AND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건 true가 될 거고요. 얘는 bb가 0보다 크거나 cc가 0보다 작은 면인데 5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죠. 그러면 true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이 맨 밑에 거는 false가 되겠죠. 자, 이대로 한번 해보면
네, 논리 연산자 true, true, false.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왔네요. 마지막 사막 연산자입니다. 사막 연산자. 얘도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바dd.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걸로 지정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삼항연산자, 항이 3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중학교 수학을 보면 다항식, 반항식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삼항연산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건을 걸고, 그리고 참이면 실행, 그리고 거짓이면 실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을 분석을 해서 이게 참이면 요걸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분석했더니 거짓이면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알아두시고 조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dd가 10보다 크면 참일 때 뭘 실행하냐? dd를 10이라는 변수에 담으라고 해요. 그리고 거짓이면 dd를 0으로 값을 바꾸라고 할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 하고 dd를 출력.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dd는 100이니까 당연히 10보다 크죠. 그러면 dd를 출력했을 때 10이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네, 10이 나왔네요. 자, 근데 이 변수에 담겨있는 걸 제가 9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거짓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dd는 0이 될 겁니다. 네, 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 연산자, 산술, 대입, 비교, 증감, 논리, 사막 연산자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산술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감 연산자 정도도 이해를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면서 배워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 연산자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7강을 따로 연산자만 다루는 강좌를 만들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고 하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습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대입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링을 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연산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룬 연산자가 아니어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재미로 보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8강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